배우 남은희가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박인환 씨의 비보를 접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박인환 선배님의 비보를 듣던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끝없는 슬픔이 밀려와 눈물이 터져 나올 뿐이었다. 남은희라는 이름을 걸고 연기를 해온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이 순간이 가장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다. 그분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도 카메라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 곁에서도 한결같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평생을 배우로 살아오며 연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박인환 선배님은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으셨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지만 선배님은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항상 촬영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셨고 대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연기에 임하셨다. 내가 선배님, 조금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 언제나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연기가 내 삶인데 어떻게 쉬니?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 말씀이 이제는 뼛속까지 사무치게 아프다. 사실 선배님은 마지막 작품을 촬영하시면서도 여러 차례 병원에 다녀오셨다. 몸이 점점 쇠약해지셨고 우리는 모두 걱정이 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촬영을 마쳤다. 병원에 가는 날에도 촬영이 끝난 후에야 겨우 시간을 내셨다.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이 연세에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선배님은 고개를 저으셨다. 아직 내 역할이 남아있어요.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는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혀서 이제 와서야 눈물을 참을 수 없다. 선배님은 끝까지 배우로 살기를 원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연기를 놓지 않으셨다. 그 열정이, 그 강한 의지가 결국 몸을 지치게 했고 마침내 선배님을 우리 곁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선배님의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큰 슬픔에 빠졌다. 두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가 선배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다. 병상에 계시던 마지막 순간에도 자녀들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특히 장남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선배님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 순간 선배님의 눈가에도 촉촉한 빛이 어렸다. 선배님은 떠나셨지만 그의 삶은 끝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그분이 촬영장에서 밝게 웃으며 농담을 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그는 늘 따뜻하고 늘 강한 분이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배우라는 이름을 사랑하셨다. 그날 나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찾았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선배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그 말이 떠올랐다. 저녁 노을은 참 아름다워. 해가 지는 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거야. 나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선배님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지만 어쩌면 어딘가에서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의 삶은 단순한 배우의 여정이 아니었다. 박인환 선배님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연기에 바친 진정한 예술가였다. 1975년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AMBC의 113 수사본부를 통해 TV 드라마에 발을 들였다. 그때부터 그의 연기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점차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갔다. 지금 평양에선에서는 박성철 역을 맡아 존재감을 드러냈고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에서는
게이테츠 겐소 역할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를 대중적 스타로 만든 작품은 1919년 방영된 였다. 이 작품에서 필용 왕룽 역을 맡으며 깊이 있는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그 후 그의 커리어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1990년대부터는 영화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연기의 지평을 넓혔다. 그러나 그는 늘 연극을 자신의 연기의 뿌리라 여겼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연극 무대는 나의 고향이다 라고 말하며 연극배우 출신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졌다. 그의 영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박인환 선배님은 서민적인 아버지 역할로 많이 사랑받았다. 그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영인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착한 아버지 역할에 머물지 않았다. 나쁜 편의 앞잡이, 악덕지주 같은 악역도 가끔씩 소화하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극에서는 주인공의 아버지 역할을 자주 맡았으며 초반에 은퇴하거나 사망하는 인물로 등장해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의 영희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성기를 맞이한 순간이 있다. 2021년 드라마에서 발레리노를 꿈꾸는 70살 할아버지 덕출 역을 맡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 작품에서 그는 노년의 열정과 꿈을 향한 도전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단순한 배우를 넘어 인생을 이야기하는 존재로 다시금 주목받았다. 그의 연기에는 언제나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히 대사를 읊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연기를 본 사람들은 쉽게 잊지 못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배우 그 이상이었다. 그는 세월을 초월한 연기의 거장이었다. 그리고 나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고두심 선배님. 그녀의 삶은 언제나 따뜻하고 온화해 보였지만 어린 시절의 그녀는 그렇게 평온하지 않았다. 1945년 충북 청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삼남일녀 중 맏아들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녀의 윤영이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어려운 집안 사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란 그녀는 1964년 배우의 꿈을 품고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대학 3학년 2학기, 그녀의 아버지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한순간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연기가 아닌 좀 더 안정된 직업을 가지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꿈과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연기의 길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1969년 1월, 그녀는 극단 가교의 단원으로 입단하며 본격적인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빛났고 누구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미련한 팔자대감, 꽃피는 체리 등 수많은 연극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냈다. 그녀의 영인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삶과 고통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었다. 그녀는 연기로 모든 감정을 표현했다. 슬픔, 기쁨, 분노, 희망. 그녀는 영희 속에서 자신을 찾았고 연극 무대에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영인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깊은 여운을 남겼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겪어온 고통과 슬픔을 가슴 깊이 느꼈다. 배우라는 길을 걷기까지 그녀가 흘린 눈물과 겪은 고난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기에 나는 그녀의 연기에 더욱 경외심을 품게 된다. 그녀의 인생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였고 그녀의 영인은 그녀의 삶을 담은 진정한 예술이었다. 우리는 이제 박인환 선배님의 삶과 업적을 기억하고 그의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야 한다.
선배님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신 위대한 배우이셨다. 그의 연기를 사랑했던 우리라면 이제는 그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슬픔을 나눠야 할 때이다. 그의 헌신과 열정을 기리며 우리는 선배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함께 박인환 선배님을 기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과 감동을 다시 나누기를 바란다. 그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그를 기억하고 그의 정신을 이어가자. 부디 많은 분들이 박인환 선배님의 따뜻한 미소와 가슴 깊이 울리는 연기를 기억하며 그의 가족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해주시길 바란다. 이제 그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과 가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